늦은 시간입니다. 11시고요. 정치적 극단주의와 음모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김 씨, 저는 지금 소개시켜드릴 사건과 좀 전에 언급했던 김 씨와 중학생 사건이 저는 다 맥락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좀 이따 얘기할 그 이름도 제가 사실 언급하기 싫지만은 조국 전 장관, 그냥 조국이라고 하죠. 오해가 될까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셋 코리아,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가 아마 이게 위성정당인지 아니면은 뭔지 위성정당일 것 같은데, 조국이 주도하는 리셋 코리아, 일종의 정책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얘기, 즉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서 반윤석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조국이라는 사람이 직접 하고 있어요. 정치적 극단주의와 음모론의 또 다른 징후라고 봅니다, 저는. 소위 빠 문화, 팬덤 정치, 결국은 팬덤 정치, 빠 문화가 음모론으로 가고, 그 음모론은 결국은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악마화를 하고, 그 악마화가 그들한테는 정치적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조선일보 또는 뉴시스, 이건 조선일보가 쓴 기사는 아니고요. CNN과 AP통신이 나온 거를 조선일보가 좀 더 이제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조선일보가 또 이걸 소개하는 게 참 웃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선일보 애들은 알까요? 글쎄요. 미국의 한 30대 남성, 이름이 저스틴 먼이라고 합니다. 먼, M-O-H-N, 먼, 저스틴 먼이 먼스 밀리셔, 밀리셔는 민병대라는 뜻입니다. 밀리셔, 소위 이제 미국에는 민병대로 만들어진 국가니까. 근데 왜 이 민병대라고 하는 게 일종의 외로운 늑대를 스스로 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단히 폭력적으로 의식화된 존재를 스스로, 그래서 누구누구의 밀리셔, 먼스 밀리셔. 그러면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던 그 중학생에도 뭐의 밀리셔, 이렇게 되겠고, 무슨 민병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저스틴 먼이 자기 아버지를 뭐 정확히는 참수를 했다고 해요. 머리를 자른 거죠. 그 시신의 일부를 유튜브에 공개해 갖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유튜브에서는 그걸 내렸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걸 확인 금방 되잖아요. 이 애가 이제 평소 극우 음모론에 빠져 있었는데, 공무원인 아버지가 조국을 배신했다고 하는 망상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보통 대부분 이런 망상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정신병이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김 씨라든가 그 중학생도 이런 비슷한 망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상을 유발하는 게 어디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했죠.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타운십에 있는 한 주택에서 경찰이 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원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남편이 화장실에 죽어 있다 가 보니까 실제로는 머리가 없고 몸만 있는 거예요. 사실 머리는 주방 냄비에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고, 범인은 저스틴 먼,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했으니까 32살. 그리고 그것을 직접 유튜브에 14분 영상을 올렸습니다. 잘린 머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조국의 반역자였다. 미국은 안쪽부터 바깥으로 썩어가고 있다. 폭도들이 깨어나 도시를 날뛰고 있다. 이게 누구 얘기 같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자기의 대통령이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언사 수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민자들이 막 날뛰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애들은 그게 진짜 내가 지금 총 들고 나가서 그걸 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아버지라 하더라도 조국의 관역자는 죽여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그 선동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개소리고, 의회 폭동으로 이루어진 건 당연합니다. 의회 폭동을 했던 적지 않은 그런 애들이 사실은 저스틴 먼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뭐 이걸 파악한 다음에 내 장갑, 참수된 머리, 이걸 이걸 해갖고, 근데 찾아봤더니 그 머는 펜실베니아주 방위군 기지에서 체포됐어요. 그때 당시 저스틴 머는 총을 소지한 채 160km를 운전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웃긴 거는, 얘는 체포 당시에 무장을 했지만은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법정에서 자신의 어떤 법정 투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 방위군 기지로 갔겠습니까? 주 방위군은 미국의 시스템을 방어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것과 자기는 싸우는 일종의 투사이자 열사라는, 얘는 주 방위도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거기서 체포되는 건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준 거죠. 근데 왜 지금 이제 1급 살인, 사체훼손 혐의로 이제 지금 구금된 상태인데, 얘는 이제 QANON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건 극우 음모론인데, 이게 극우 음모론은 광범위하게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제 적지 않게 존재하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생긴 집단인데, 미국의 민주당의 최고위 인사들하고 연방정부 내의 기득권을 가진 이익 공동체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안에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안에 정부가 있어갖고 걔들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음모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음모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머는 그 영상에서 이 커뮤니케를 읽은 거예요. 성명서를 읽은 거예요. 조 바이든, 이민자, 성소수자,
유색인종들이 실제로는 뭡니까? 미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 다시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FBI, 국세청, 연방법원 판사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아버지가 연방정부 공무원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참수해버린 거예요. 평소에도 얘는 계속 이런 이 음모론을 피력했다고 하고, 사실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얘기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근데 그거는 조심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애들한테는 그게 실제 물리적인 걸로 싸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일종의 그 세뇌이면서 심적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그러죠. 아유, 설마 그렇게 위험한 짓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겠죠. 배현진 의원을 그 공격했던 걔도 주변에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걔가 설마 국회의원을 돌로 때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음모론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합돼서 그렇게 그 심각한 형태의 음모론을 퍼뜨리고 뭐 딥스페이트 얘기하고 막 그런 것이 본인들한테는 권력과 돈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트럼프 같은 애들한테 그렇지만은 그렇게 광범위에 퍼져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애들은 또 그거를 행동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돼 있는 폭 빠져 있는 심리적으로 위험한 애들이 실제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실제로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공격이 말 그대로 연방수사국의 뭐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판사라든가 이런 못하죠. 아니 걔들은 경호원이 있고 걔들은 거길 넘으려면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럼 누굴 공격합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 아니면 길 가는 어떤 노숙자 때려 죽이고 얜 딥스페이트의 요원이야 라고 자기 망상을 추출하는, 이게 음모론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합돼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는지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혐오 정치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와 그의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n Great Again, 즉 트럼프가 계속 그 정치 연설할 때 그런 개소리들 떠들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의 미국은 뭡니까? 오염됐고 더럽다는 거죠. 이민자들 엄청나고. 실제로 미국의 네드넥, 그 하층 계급의 아니면 적어도 중층 뭐 백인들은 그걸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개판이다 막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 이슈라지만 실제로 공격은 이런 애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익 마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 운동의 성격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취약한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겁니다. 즉, 이 공화당이나 아니면 마가들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퀴어넌 같은 애들, 그런 어떤 음모론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저스틴 머어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유펜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학자금 대책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연방정부의 그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런 거라.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아까 말하는 마가들이나 아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입시키죠. 야, 네가 공부를 못하고 네가 저기 힘들게 사는 거는 저 민주당 혹은 연방정부의 저 딥스페이트의 어떤 요원들의 어떤 음모야. 백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이민자들, 유색인종들 때문에 그런 거야. 쟤들을 쫓아내고 죽여야 돼. 그럼 얘는 진짜 실제로 그걸 믿고, 물론 미국의 이민자 문제가 많고 유색인종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정치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실제로 뭐 이민 정책은 그 중에 하나일 뿐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거기에 총뿌리를 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격은 거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남성에 대한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먼 같은 애들. 이건 누구의 그 정치적 선동과 똑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것과 비슷하죠. 남성에 대한 남성이 성차별을 당하고 역차별을 당한다. 부당해고를 당한다. 이게 혐오 정치, 극단적 갈라치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머니, 바로 저스틴 머니 그런 사례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왜 이 저스틴 머니 자기 아버지를 참수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 씨랑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과 그걸 같이 하면서 왜 조국이란 사람이 얘기하는 이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이냐라고 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란 사람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뭡니까? 검사 독재라는 거죠. 저도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의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시스템, 권위주의 시스템의 어떤 작동 방식인 겁니다. 근데 조국은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명예회복 같은 것을 엮어갖고 일종의 민주당의 위성정당, 자신들의 바나 팬덤을 선동해갖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아젠다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반윤석열.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뭡니까? 민주당은 이 유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준석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조국이 주장하는 것과도 전혀 달라요. 근데 오로지 반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상대하기 위해서 200석을 가야 되고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이준석의 팬덤바, 조국의 팬덤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사 독재 정권의 측면이 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된 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키워갖고 대통령까지 하게 만든 거는 문재인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그 근처에 있는 떨거지들이 정치를 잘못했고 자기들이 이익밖에 몰라갖고 그렇게 좀 수준 낮고 엉망진창으로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그 방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조국을 타깃하고 그걸 이용해갖고 무엇인가 탄압받는 자기의 모습. 이건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혹은 조국 혹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정책이 잘못해갖고 경제정책이든 다른 그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정치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모두 다 검사 독재 정권. 이 검사 애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엇인가 그 음모를 꾸며서 짱을 먹어서 뭔가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검사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법 기술자로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권을 먹으려고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처럼 이렇게 했다. 그거는 너무 나간 음모론입니다. 김어준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지금에 있는 모르겠어요. 소수지 어떤지. 좀 떨거지들이 주로 이렇게 음모론을 통해서 계속 민주당의 실력이라든가 민주당의 보다 나은 정책,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검사 독재, 반윤석열 가지고 그 반사이익으로 해갖고 음모론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매우 위험한 부분인 겁니다. 아니, 오직 못났으면은 정권을 가졌던 지들이 그 개판 만들어갖고 정권을 넘겨준 다음에 자기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이준석 신당과 연계해서 200석을 만들어갖고 개헌을 해갖고 3분의 2 개헌을 해갖고 결국은 윤석열을 주저앉혀갖고 뭘 이렇게 그 얘기랑 정치공학적으로 뭐 탄핵 얘기하고 뭐 별 이런 한심한 인간들, 조국이라든가 여기에 또 저기 부하 내동하는 이런 리셋 코리아의 그 떨거지들, 마치 거기에 뭔가 대한민국 크게 뭐 리셋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거기에 다양한 여러 분야의 세미나다고 그러는데, 되게 웃긴 거는,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왜 뭔가는 좀 그것을 분명히 흉내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대부분은 조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반윤석열의 그 음모론에 침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거를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스피커로 퍼다 나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찰대 출신의 그 애들,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애들을 또 데려다가 또 반 검사라고 하는 선봉장을 세워갖고 그걸 그 전선으로 딱, 그것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나아집니까? 그것만 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윤석열을 이재명으로 교체되는 것밖에 똑같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 세력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지.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반사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국이나 이런 떨거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바뀐다 한들 똑같은 윤석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다양한 어떤 개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정치 세력이면 그걸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깜짝 놀란 거는, 오죽 못났으면, 오죽 등신 같으면 이준석 신당과 같이 연대하자는 얘기가 조국이라는 애의 입에서 나온다. 조국이라는 애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그 세미나 같이 했던 걔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고, 결국은 조국을 키워줬던 김어준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애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도 비슷한 글쎄요. 그럼 뭘 위해 정치를 합니까? 왜 정치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거 너무, 전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석 신당과 연대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민주당이 위성정당 좀 만들어 갖고 적어도 이제 국형이 되든 뭐 해갖고 또 기존에 뭔가 잘못된 것들을 조금 더 다시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이거 지나친 음모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적 극단주의의
이러고 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저스틴 머니나 아니면 김씨나 중학생처럼 실제로 나가서 칼로 찌르거나 자기 아버지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실제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배설해내는 이런 극단적 음모론과 이런 것들이 이런 서로 간의 혐오, 한쪽의 이것이 결국은 핑퐁으로 치고받아서 그 중간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거는 한심해서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여기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참 한심해서 제가 올려봅니다. 이건 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정치적 극단주의와 이 음모론이 판을 치고 그들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거기에다가 북한의 김정은은 저렇게 날뛰고 있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날뛰고 있죠. 어제 한 것처럼 그들 중에 이제 있는 소위 그런 무력 통일론에 부안해동한 그런 미친 정신 나간 것들이 또 대한민국 안에 있고 지금의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정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고 이게 너무나도 뭔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좀 갑갑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찜찜찜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걸. 정치적 극단주의와 음모론, 팬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폭력적인 그 상황.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거나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안 찾았을 뿐이지 우리가 너무 쉬운 길, 쉽고 빠른 길 아니면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